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왜 그땐 아무것도 몰랐는지, 왜 그걸 그냥 넘겼는지 미안해요. 제발. 너는 몰랐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겠지. 네가 본 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음식 나오는 상차림 뿐이었을 거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마누라 눈치도 보고 아이도 챙겨야 하니까. 그게 네 입에서 할 말이냐? 네 손으로 날 부엌에 밀어넣고 네 눈으로 내 손등이 다 트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없었잖아. 엄마 정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돌아가 봐라. 나는 안 돌아간다. 그 집에 문턱 넘은 날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연 나팔수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미에서 국밥 장사를 하시는 박명숙 씨가 설날 연휴에 아들 집에 갔다가 개처럼 일하고 돌아온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을 전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조용한 동네. 오래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 하나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정든 밥상, 낡은 목재 간판과 세월이 스민 창틀, 그리고 아침이면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퍼지던 따뜻한 국물 냄새. 그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삶의 무대였습니다. 바로 명숙 씨께서 30년 넘게 운영해 오신 가게였습니다. 명숙 씨는 올해 71살,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셨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국을 끓이고 한여름에도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쏟으셨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그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명숙 씨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은 명숙 씨를 밥 한 끼라도 든든히 먹게 해주는 사람이라 불렀고 손님들이 들고 나는 그 식당은 마치 작고 단단한 성처럼 변해갔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위로를 얻었고 누군가는 그 밥 한 끼에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숙 씨는 조용히 주방 한쪽에 서서 이제는 팔도 다리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셨습니다. 식당 문을 닫으신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국밥 한 그릇씩을 대접하고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나 웃으시며 불을 껐습니다. 그 후로는 구미 근처 노인정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작은 텃밭을 일구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는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둔 어느 날 아들 동철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서울 좀 올라오셔야겠어요. 세영이랑 손주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목소리는 바빴고 짧았습니다. 그래도 명숙 씨는 흔쾌히 버스표를 예매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손주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서울 생활에 지친 아들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서울 양천구 빽빽이 들어선 아파트 숲과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그 아침, 명숙 씨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6시간이 넘는 고속버스를 타고 아들 집 앞에 도착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엔 오래전 칼질로 굳어진 굳은 살이 여전했고 구부정한 허리는 한겨울 외투 속에서도 참 작고 가늘어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벨을 누르셨고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따뜻한 인사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세영 씨는 눈길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짐은 방 안에 두시고요. 그리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얼어붙은 바닥보다 차가운 말투는 6시간을 흔들리며 달려온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 굽힌 채 무거운 캐리어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고요했습니다. 그 속에서 명숙 씨는 자기 자리도 자기 시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명숙 씨는 부엌에 먼저 일어나 전을 부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지고
찬물에 손을 담그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뒤에는 거실과 욕실을 청소하고 손주의 옷 가지며 이불 정리를 끝낸 뒤에야 겨우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 동철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엄마밖에 더 있어요? 그 말 앞에 명숙 씨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손님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의 안녕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도 부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께서는 작은 국자를 쥔 채 마지막 미역국 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려 주물러가며 일하셨지만 아무도 그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종일 지글거리는 프라이팬 소리와 김 빠지는 주전자 소리 사이에 섞여 명숙 씨의 숨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선 채 몇 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은 전과 깨진 그릇, 젖은 수세미, 찌든 기름때가 엉켜있는 그곳은 이제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그 거실에선 손주가 리모컨을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그저 장난처럼 보였던 손놀림이 그날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리모컨을 두드리던 손주가 우연히 CCTV 버튼을 눌렀고 거실 TV에 익숙한 영상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아래까지 훤히 보이는 각도, 며칠 전의 모습들이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택배를 챙기러 나가는 장면, 손주가 뛰어다니는 모습. 그러다 영상 속 인물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세영 씨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어슬렁거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개처럼 굴려서 빨리 보내야지. 하, 그 말, 그 단 한 문장이 명숙 씨의 몸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부엌의 기름 냄새도, 거실의 TV 소리도, 손주의 제잘거림도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툭 내뱉은 농담처럼 보였지만 명숙 씨의 심장에 박힌 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개처럼 그 말에 담긴 경멸, 평생을 일해온 손과 가족을 위해 삶을 걸었던 가슴과 여든 가까운 시간을 살아오신 존재의 무게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미운 소리 들어도 참고 아무리 허리 아파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이유는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한마디 말로 무참히 깨지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조용히 거실을 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손주가 할머니 뭐해? 하고 물었지만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몸을 가만히 벽에 기대셨습니다.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 뜯기듯이 찢어졌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기억들이 스르륵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날 일하던 새벽 식당의 냄새, 가게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던 점심, 설거지하느라 갈라졌던 손 등 혼자 울며 삼켰던 서러운 눈물들. 나는 뭐였을까? 나는 정말 이 집에서 개처럼 보였던 걸까? 몇 시간 뒤 깊은 밤이 되어서야 명숙 씨는 천천히 캐리어를 꺼내셨습니다. 묵직한 지퍼를 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옷까지 하나하나를 차분히 개어 넣으시고 지갑 안에서 KTX 예매 앱을 꺼내셨습니다. 첫 차 오전 5시 10분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이렇게 냉정한 줄 이제야 뼛속까지 느끼고 계셨습니다. 문을 나설 때까지 누구도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마지막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캐리어를 내려놓고 장갑을 끼시는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림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문을 넘지 않겠다는 이 집에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할 바엔
다시는 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길은 단지 구미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을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가장 조용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구미로 돌아온 명숙 씨께서는 한동안 아무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밭일하던 이웃이 서울 잘 다녀오셨어요? 물었을 때도 응. 손주 얼굴만 보고 왔지. 뭐라고 웃으며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마음이 조용히 저며왔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무언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구석에 놓인 빈 캐리어와 아직도 서울 먼지를 머금고 있는 외투,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남은 그 말. 개처럼 굴려서 빨리 보내야지. 그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고 들을 때마다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영상 하나가 올라온 것입니다. 제목은 여러분은 부모님께 설날에 어떻게 하시나요? 영상은 짧았습니다. 한 노인이 고된 몸으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닦고 아침상을 차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제의 장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고 웃으며 말하던 그 순간 이번에도 개처럼 굴려서 빨리 보내야지. 직원들 사이에서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거 누구지? 저 영상 속 여자가 공무원 와이프래.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순식간에 댓글이 달렸고 영상은 시청 내부를 넘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영상을 시청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며느리 개취급 영상, 설날 갑질, 시청 공무원 며느리라는 키워드가 오르내렸습니다. 시청 공보실에서는 즉각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동철 씨는 직속 상사에게 불려가 조용히 문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아내의 실수라며 덮으려 했지만 영상의 파장이 너무 컸습니다. 동료들은 점심시간마다 수군거렸고 민원실엔 항해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던 세영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고객센터에는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장이 만든 물건을 누가 쓰냐, 당장 환불해라.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면 정말 끔찍하겠다는 댓글이 쇄도했고 사이트는 점점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제서야 동철 씨는 그 CCTV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모친을 직접 찾아가지 못한 채 조심스레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그 영상 내가 어디다 올린 거니?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과제로 만든 건데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학교 발표 때 보여주셨대. 그제서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영상은 명숙 씨께서 직접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주가 학교 숙제로 만든 가족 소개 영상이었고 그 안에 녹화된 일상이 자연스럽게 담겼던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진심은 명숙 씨의 희생을 보였고 선생님은 그걸 보고 격분을 하여 교직원 단체방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SNS에 퍼뜨리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번진 것입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영상은 세상에 조용히 묻혀 있던 누군가의 희생을 조명하게 만들었고 그 희생을 짓밟은 사람들의 민낯을 세상 한가운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은 충격을 가장 깊이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동철 씨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어떤 모욕이 그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단호한 복수였는지를. 며칠 뒤 동철 씨는 구미로 내려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고개를 푹 숙이고 가방을 끌던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무겁고 처져 있었습니다. 45해 동안 자신을 지켜준 사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 보지 않았다는 후회,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엎드려 빌어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구미역에 내린 그는 어머니 집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고 작은 텃밭 옆 그늘에는 낡은 장화를 벗어놓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와 눈을 맞추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명숙 씨께서 천천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얼굴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지 세월을 견뎌온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깊은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흙바닥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울먹이는 기색에 묻혀 흐릿해졌지만 명숙 씨께서는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이 나를 개처럼 봤다면 나도 이젠 사람으로 안 본다. 그 말은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는 칼끝 같았습니다. 그 순간 동철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그 말의 의미가 너무도 명확하게 와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도 감정적인 앙금도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버텨오며 품었던 존엄, 그 존엄을 짓밟은 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이자 결별이었습니다. 말없이 돌아선 명숙 씨의 뒷모습은 더는 등을 보여주지 않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인격,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고 그날 저녁 구미 골목길 어귀에선 마른 낙엽들만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이후 명숙 씨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부모 존중 교육 강사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지역 선생님이 부탁해서 가신 자리였지만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아주었고 입소문을 타고 강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참고 넘기며 살았던 나의 침묵이 더 부끄럽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강의실엔 비슷한 상처를 지닌 어르신들이 하나둘 앉았고 명숙 씨는 그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할머니 한 분이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명숙 씨는 더 이상 누구의 조력자나 보조자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어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실에서 모욕당하던 순간, 묵묵히 캐리어를 싸던 새벽,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나던 그 발걸음, 그 모든 순간은 결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숙 씨는 다시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 버스 안에서 느꼈던 몸의 무거움과 마음의 고단함은 이제 다시는 짊어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구미의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작은 도서관들을 오가며 인생의 가장 아픈 시절을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개취급한 대가는 결국 그보다 더한 무시로 되돌아온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증명된 진리였고 수십 년 침묵 끝에 터져나온 선언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명숙 씨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로 말할 수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당하고도 왜 바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명숙 씨는 잠시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관객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나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뒤로도 많은 자리에서
존엄에 대해 말했습니다. 노인이니까 참아야 한다. 시어머니니까 고생은 당연하다. 그 모든 당연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체하며 존중받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해 설 연휴가 다가오면 명숙 씨는 혼자서 조용히 시장에 들러 떡국 재료를 사곤 했습니다. 한 그릇 분량만, 이제는 손주들 목도 가족들을 위한 상차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그릇을 끓이는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위한 잔잔한 위로이자 다짐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영상이 퍼졌던 그 일은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졌지만 명숙 씨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마디 말이 이렇게까지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를 다시 봐야겠어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거창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가장 조용하게. 하지만 그 복수는 가장 강력했고 그 어떤 말보다 정확하게 누군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 복수는 타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보여준 건 존엄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움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겐 울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올 설 연휴 부모님께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누군가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진 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진심을 나누는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엔 아직도 존중이 필요한 수많은 명숙 씨가 계십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